스포츠 하이라이트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기아 성적은 어땠습니까? 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에 길었던 연패를 끊고 연승의 흐름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기아는 30일 두산 베어스에 2대2로 비길 때까지만 해도 7연패 좀 지긋지긋한 연패의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요. 진짜 속상했어요. 네, 31일에 다행히 두산에게 3대2로 승리하면서 연패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1일에 곧바로 한화 이글스에게 3대2로 승리하면서 2연승의 흐름을 탔습니다. 예. 이후 주말 2경기가 연달아 취소되면서 기아는 연승의 흐름을 안고 주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성적을 더해 기아의 시즌 성적은 이제 48승 3무 47패 승률 0.505입니다. 예. 연패 끊은 것도 진짜 반가운데 그다음에 바로 또 연승이어서요. 분위기 바뀌었겠어요? 네, 기아가 두산과 하나를 연달아 격파하면서 2연승을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2연승, 연승이라고 하기엔 다소 좀 멋쩍기도 하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바뀐 것은 또 사실입니다.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예. 근데 연패, 연승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마냥 좋은 것은 또 아니거든요. 예. 그만큼 전력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아는 그래도 지난주에 김도영 그리고 올러가 모두 1군 엔트리에 돌아왔고요. 트레이드로 전력 보강까지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전력이 안정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연승의 흐름을 얼마나 또 길게 끌고 가는지가 앞으로 시즌을 진행하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트레이드를 NC 다이노스하고 했어요. 3대3이었죠. 네네. 예, 그때 이제 우리 기아로 온 선수들의 활약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지금 기아가 28일에 NC 다이노스와 3대3 트레이드를 했는데요. 최원준, 이우성, 홍종표를 내주고 한재승, 김시훈, 정현창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기아는 이 중에 투수 한재승과 김시훈을 곧바로 1군 엔트리에 등록시키면서 좀 투수진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을 1일 경기에서 톡톡히 좀 봤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기아는 김시훈이 2.1이닝을 무실점으로 투구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요. 한재승이 9회 3대2 상황에서 등판에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날 기아는 정혜영이나 전상현 같은 필승조 투수들이 연투 제한에 걸려서 투구가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드로 건너온 두 선수들이 이들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준 것인데요. 특히 한재승은 9회 150km 강속구를 던지면서 하나 중심 타선을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또 이날 거둔 세이브가 동시에 한재승의 데뷔 첫 세이브이기도 합니다. 예. 둘 모두 올해 NC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팀을 옮기면서 분위기도 바뀌었고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된 것도 같습니다. 이런 활약이 지금 계속되면 기아의 7월 발목을 잡았던 불펜의 안정화가 또 되면서 기아가 남은 시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도영 선수하고 아담 올러 나란히 복귀했잖아요. 네, 기아가 정말 오랜만에 전력 완전체를 이뤘습니다. 김도영 그리고 올러가 2일과 3일 각각 1군에 복귀를 했습니다. 김도영은 당초 1일과 2일 대학팀과 연습 경기를 가진 이후에 이번 주 초반쯤에나 1군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혹시나 연습 경기 도중에 부상이 발생할 것을 좀 우려해서 조금 이르게 1군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2일 경기에 대타로 출전한 이후 선발 출전을 이어갈 예정이었는데 2일과 3일 경기가 연달아 우천 취소되면서 김도영은 이제 5일 곧바로 선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KBO 리그 MVP에 올랐지만 올해 김도영은 부상으로 지금 27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량만큼은 또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남은 시즌 기아의 대반격을 좀 이끌어줄 제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 투수 올러도 팔꿈치 부상을 털고 합류했습니다. 올러는 3일 하나전에 70개가량의 투구가 예상이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복귀 전이 뒤로 밀렸습니다. 선발 로테이션상 6일 롯데전에 등판해서 70개 정도 공 던질 것 같습니다. 예. 이후 상태를 보고 다음 등판부터는 90개 이상의 투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둘의 복귀로 이제 어느 정도 전력이 갖춰진 기간은 남은 기간 포스트 시즌 진출 티켓을 노리고 전력 투구에 임할 예정입니다. 예. 올 시즌 앞두고 기아가 트레이드했던 그 조상우 선수 네. 지속적으로 좀 후반기 때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2군으로 갔습니다. 좀 안타깝긴 해요. 네, 기아가 지난달 31일 엔트리 조정을 좀 실시했습니다. 투수 이준영 그리고 조상우, 외야수 박재현을 2군으로 보내고 투수 김기훈, 유지성, 외야수 박정우를 1군으로 올렸습니다. 예. 조상우는 올 시즌 51경기에 출전해서 43이닝을 던졌고 24홀드 기록하면서 사실 이 부문 1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좀 안정적인 투구를 바탕으로 홀드 1위 달리고 있었는데
7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월간 평균 자책점이 14.21까지 치솟았고 결국은 2군행을 통보받았습니다. 예. 이범호 감독은 조상우가 지금 실점이 계속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등판을 해봤자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2군에서 조정 기간을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게 선수한테나 팀한테나 다시 좋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10일 이후에 다시 1군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양현종 선수가 의미 있는 기록을 하나 더 작성을 했는데 12시즌 연속 100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기록인 거죠? 네. 기아의 살아있는 전설 양현종이 KBO 리그 역대 두 번째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양현종은 지난달 30일 두산 베어스와 광주 경기에서 1회 초 선두타자 이유찬을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하면서 올 시즌 100이닝을 채웠습니다. 양현종은 경기 전까지 99.2이닝을 던지고 있었는데요. 예. 이 아웃카운트 하나 잡아내면서 전 하나이글스 투수 송진우의 뒤를 이어 KBO 리그 역대 두 번째 12시즌 연속 100이닝을 소화한 투수가 됐습니다. 이 부문 1위는 역시 송진우의 13시즌 연속 100이닝 소화입니다. 양현종은 지난 24일 LG전에서도 송진우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통산 2600이닝을 던진 투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통산 탈삼진 부문에서도 2152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양현종의 기록 행진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예. 이번 주 기아 일정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기아가 이번 주부터는 원정 12연전 떠날 예정입니다. 약 2주 동안 광주에 돌아오지 않는 것인데요. 예. 기아는 5일부터 7일까지 부산에서 롯데를 그리고 8일부터 10일까지는 창원에서 NC를 만납니다. 원래 8일부터 10일까지는 광주 홈경기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지난 창원구장 사태 때 NC가 홈구장 사용이 불가능한 관계로 기아와 이 일정을 좀 맞바꾼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도 쭉 원정이 이어지는데 기아는 이 원정 12연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롯데, NC와 직접적인 또 순위 다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시즌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의 성적이 향후 기아의 순위 다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먼저 만나는 롯데에게 기아는 가장 최근 3연전에서 수입을 당했습니다. 이번엔 그 치욕을 좀 돌려줄 차례입니다. 예. 올 시즌 롯데는 3위, 기아와 5.5경기 차 간격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아는 그런 롯데에 6승 6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NC는 기아의 0.5경기 차 뒤진 6위인데 이 격차를 좀 더 벌려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아는 NC에 5승 3패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아는 제임스 네일, 아담 올러, 양현종, 김도현, 이의리 그리고 다시 제임스 네일의 손으로 선발 투수들이 좀 등판할 예정입니다. 예. 축구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올스타전 휴식기 돌입했던 광주 FC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즌을 재개하는데요. 일정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좀 꿀맛 같은 휴식기를 뒤로 하고 프로축구 광주 FC가 다시 치열한 순위 다툼으로 끼어듭니다. 광주는 오는 10일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5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 경기를 갖습니다. 이번 상대 포항은 10승 5무 9패 승점 35점으로 리그 5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는 8승 8무 8패 승점 32점으로 리그 6위입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순위 다툼을 하고 있는 팀과 맞대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양팀의 맞대결 3경기에서는 2승 1패 광주가 좀 웃고 있는데요. 이 기세를 좀 더 몰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광주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지금 주포 아사니의 이적이 발표되면서 조금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지난 3일 이란의 에스트레그랄 구단이 구단 SNS에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발표했고 선수 본인도 미디어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이거를 좀 인정을 했는데요. 문제는 아직 광주와 아사니의 계약 기간 6개월 정도 남아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경기 전까지 남은 시간에 어떻게 원만히 해결하고 분위기를 다잡을지가 또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의 외국인 선수가 입국을 했습니까? 네, 지금 창단 5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새 외국인 투수 조 웨더링턴이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예. 지난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지난 5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2025 V리그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AI 페퍼스가 전체 2순위로 좀 야심차게 영입한 자원입니다. 이 선수 188cm의 신장을 갖추고 있는데 외국인 선수로 정말 좋다라는 이런 신체 조건은 아니지만 2001년생으로 젊은 나이 그리고 강한 힘이 좀 강점으로 꼽힙니다. 웨더링턴의 주 포지션은 앞포지 스파이커이지만 아웃사이드 히터도 함께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미국, 푸에르트리코 같은 곳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잔뼈가 좀 굵은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선수가 지금 AI 페퍼스에 합류해서 매우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리고 장시간의 비행으로 살짝 피곤하지만 새 동료들을 만날 생각에 많이 설렌다. 빨리 보고 싶다라고 또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 아마추어 체육 이야기 하겠습니다. 광주 복싱 선수들이 전국 대회에서 금빛 펀치를 날렸다는 소식이네요. 네, 광주 출신 복싱 선수들이 제7회 경찰청장기 전국 복싱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획득하면서 금빛 펀치 날렸습니다. 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경북 영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광주 대표로 남부대 그리고 광주 동구청 실업팀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먼저 동구청 신범호와 김지웅이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신범호는 같은 동구청 소속인 한영웅과 결승전에서 맞붙어서 승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지웅은 91kg급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부대에서는 여자 일반부의 이혜주가 대구 소속 김가림을 꺾고 광주 복싱의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예. 배드민턴 팀인데요. 광주은행 실업팀이 국제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국위 선양을 했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광주은행 조성현과 지성익이 린단컵 국제 배드민턴 대회에서 단체전 동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7일 중국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3, 4위전에서 중국팀을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입상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10개국에서 64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요. 조성현과 진성익이 참가한 팀은 조별 예선에서 중국팀을 상대로 3경기 모두 3대 0 완승을 거뒀고요. 예. 32강, 16강을 연달아 중국팀을 만나서 격파한 이후 8강에서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4강에서는 한국팀과 맞붙어서 패했지만 3, 4위전에서 중국을 제압하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예. 광주시청 역도팀도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땄습니까? 네, 광주시청 역도팀 이지연이 제2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목에 걸면서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지연은 지난 1일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여자 87kg급 대회에서 인상 98kg, 용상 124kg, 그리고 합계 222kg를 들어올리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지연은 인상에서 99kg를 들어올린 몽골 선수에게 1kg 차로 뒤졌지만 용상에서 이 선수보다 3kg 더 들면서 2kg 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광주시청 역도의 고광구 감독도 이제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해준 덕분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훈련하겠다라고 소감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